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로스쿨의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전문 대학원 중에 하나인 로스쿨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가지고 소개의원 겸 또 이 문제를 이후에 좀 구조적으로 제기할 의원으로서 우리 로스쿨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다 알다시피 정부가 이 일반 학부생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장학금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만 이 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해서는 2008년도 로스쿨 설립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이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확충이 대단히 부실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정적 조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 위반의 부분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기회조차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 발언을 통해서 좀 청하고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문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서지환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쿨생 빚더미로 내놓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규탄한다. 올해 주요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등의 몇몇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개원 초기에는 많은 장학금을 내걸고 학생들을 유치했다가 갑작스럽게 재정난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장학금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부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는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로스쿨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으며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 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로스쿨생 빚더미로 내모는 등록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유아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 인하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전년 대비 9.8% 인상하였고 중앙대는 8% 인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강대 3.8%,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강원대 3% 등 10개 대학에서 평균 3.9%나 이상되었습니다. 학부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면서 생기는 재정 부담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연간 평균 등록금이 국립대학 1,000만원, 사립대학 1,800만원을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이미 대다수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연간 1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을 또다시 대출 기간의 문턱으로 넘도록 등 떠밀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교육부는 즉각 개입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특수전문대학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특수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생 대표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수전문대학원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측 대표와 학부생 대표만의 심의로 특수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이 틀림없습니다. 교육부는 학부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로스쿨생 빚더미로 만드는 장학금 축소 즉각 철회하라. 건국대학교와 강원대학교는 교육부가 불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교육부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2008년 설립 당시 등록금 대비 75%의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고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지난 1월 올해 장학금 지급률을 40%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연차적으로 20%로 낮출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연간 632만 원의 등록금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입학한 1학년이라면 3년간 약 1,9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입시 설명회 때까지만 해도 장학금 지급률을 75%로 홍보를 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이후에야 합격자들에게 장학금 지급률이 40% 이하로 축소된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대학이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셈입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2008년 설립 당시 등록금 대기 100%의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에 장학금 지급률을 각각 4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장학금 축소의 결과, 그 결과 재학생들은 1인당 연간 521만 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학생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설립 인가 조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신뢰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수천만 원대의 학자금 대출의 수렁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의 실질 등록금 인상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로스쿨에 입학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의감과 소명의식이 아닌 보수익만을 추구하는 법조인이 될 것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정의와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근본치를 몰각시키는 처사입니다. 이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합니다. 하나, 로스쿨생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건국대학교와 강원대학교는 장학금 지급률과 관련한 교육부 인가 조건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인가 조건 이행 여부를 즉각 조사하라. 기자회견은 낭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학교인 건국대학교 김병주 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병주 회장 얘기 앞서 이런 겁니다. 로스쿨은 200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혹시 이게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 되지 않느냐. 과거에 소위 사법고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경우 돈 있는 사람들만이 법조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 학교들이 승인 신청을 하면서 얼마나 그때 많은 대학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가령 학부를 따로 개설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장학금을 그만큼 더 확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승인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국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 대비 75%를 장학금을 해주겠다. 또는 강원대 같은 경우는 100%를 장학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교육부에다 약속을 하고 개설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건국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5%를 내걸었다가 등록금 대비 장학금 확충을 지금 40%로 슬그머니 내려앉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등록금은 가장 높게 9.8% 그러니까 한 150여만 원 되나요? 이렇게까지 인상을 한 곳입니다. 이 건국대학교의 김병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학생회장 김병주입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거의 한 끼당 1천만 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비로 학비 조달이 가능한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빚을 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받을 당시에 약속했던 장학금은 학생들이 법조인을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건국대 로스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급으로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많은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는 데 뒷받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학제도를 대폭 변경하는 데 있어 학생들과 어떠한 절차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신입생들에게도 입시 설명회, 학교 안내 책자에서 어떠한 안내나 고지 없이 합격 발표 후 급작스럽게 장학금 삭감을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장학금을 대폭 삭감시키겠다고 하니 저희 학생들로서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게다가 역시 사전 고지 없이 등록금을 9.8% 인상하여 학생들 입장에선 실질 등록금으로 따져 작년 대비 무려 163%가 인상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제도를 믿고 입학하여 쉽지 않은 법조인의 길을 향해 걷고 있는데
인가 조건을 뒤집고 학생들의 신뢰를 어겨가며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장학금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들은 장학제도와 등록금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예비 법조인입니다. 곧 이제 법조계에서 자기의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인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맞닥뜨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선 교육부는 2008년 이 로스쿨 인가 당시에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률을 준수하도록 로스쿨 대학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등의 보다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대 같은 경우는 100% 장학금 지급을 약속해 놓고 지금은 45%로, 그리고 또 건국대 같은 경우는 75%의 약속을 내어놓고 지금 40%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재해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한 명 정원의 감축을 강원대 같은 경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올해 10개 정도의 로스쿨 등록금이 약 3%에서 1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학부의 등록금이 3% 내외로 올랐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큰 격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일반 대학원 또는 이런 특수대학원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물가 인상률의 1.5%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까지 인상을 하고 있는 대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이 대표자들, 그러니까 학부생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이런 대학원의 대표자들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로스쿨이 그동안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립의 취지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누누이 지적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동안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오는 그런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학부를 그 학교는 개설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요구조차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 으로 학생들을 기르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점차 지키지 않고 있고, 나아가서는 로스쿨별로 특성화의 전략을 가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설립 인가 당시와는 다르게 반대로 가고 있는 이 로스쿨의 여러 가지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점검이 불가피하다.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델 하수와 실제 분양된 집이 달랐을 경우에 여기서 법정 소송이 걸리면 대체로 그런 걸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승소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들 모집할 때와 실제 운영하는 데서의 차이가 있는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과장 홍보이고 사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쿨 설립 당시에 그런 그 인가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그 상황이 변화됐다는 논리로 인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들에게 솜방망이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런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 대표자들의 그런 등록금 심의위원회 참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 제재가 뒤따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저희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민선언에서 나왔고요. 2016년에 이제 그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아무래도 로스쿨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인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또 예방책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2008년도 이 로스쿨을 인가하는 당시에 얼마만큼 많은 대학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25개인가요? 이 대학들이 지금 인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실 폐지에 따른 그런 이제 대학들의 이 재정 충당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이것은 수용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관리와 감독의 또는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후에 교육부하고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